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포박쌤입니다. 오늘은 4.8등급대의 내신으로 한국공학대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 이제 상담을 했었던 학생이고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3등급 초반, 1등급 때부터 3등급 초반 때까지 합격을 많이 다루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등급 때에는 거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4등급 때에서도 합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내신 4등급 때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3학년 1학기까지 최대한 내신 공부 잘 하시고 생기부 정리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한번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12월 달에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죠? 8월 달에 상담했던 학생인데 뭐 이제 이렇게 한국공학대의 미래에너지 시스템학과에 합격했습니다라고 이런 이렇게 문자를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합격한지. 제가 뭐 그래서 뭐 붙으셨나요? 이렇게 막 수요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연말을 덕분에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어떤 상황이었기를 합격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한국공학대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수준을 좀 먼저 봐야겠죠. 한국공학대를 먼저 보면요. 냉정하게 말하면 4점대 후반으로는 합격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공학대를 이제 여기에 이제 시흥에 있고요. 맞나? 시흥이 있어요. 한국공학대가 이제 시흥에 있는데 여기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력인 학교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약수령 논술도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이 있는데 교과로 합격하는 라인을 한번 볼게요. 합격 라인. 교과 합격 라인은 보시면 이제 교과 우수자 작년 거는 입결이 나오지 않았고 재작년 입결 가지고 볼게요. 아직 작년 입결이 나오려면 이제 5월, 6월 되어야 나올 테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이죠. 이게 여기가 붙은 이제 평균 내신 점수인데 보이시나요? 내신이 한 3점 중반, 후반. 그러니까 평균이 3.56 정도 되는 거니까 4, 5, 6 정도 되는 거니까 평균 3점대 중반 정도 잡으면 되겠죠. 높죠. 평균이니까 사실 합격하는 학생은 3점 후반까지도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도 합격은 있다. 근데 주의할 왜 3점 후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느냐? 주의할 점은요. 여기가 수능 최저가 있어요. 2합 7.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수능 최저 2합 7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있는 학교는요. 사실 요 한국공학대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 쪽 라인, 그러니까 경기도 쪽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최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최저가 2합 7 정도 생각해 보시면 수능 최저 2합 7이라고 놓고 했을 때 수능 최저 2합 7 있는 학교가 인서울학교죠. 인서울학교. 또는 경기권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정도입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보통 교과 합격 라인에 수능 최저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공학대도 본인 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학교겠죠. 최저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합격 라인의 어떤 평균 점수를 볼까요? 그러니까 상위권 인서울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 점수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국공학대는 어쨌든 일반고 대상이니까 대부분 합격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반고니까 이 점수가 의미가 같겠죠. 이거 왜 인문이 나오냐? 자연. 보시면 이 창의 인재 전형 보시면 평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4점 초중반까지, 3점 후반부터. 단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 컴공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합격 점수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여기 이게 안 나왔지?
컴공 3.9 이렇게 나오고 평균이 나오긴 했는데 이 평균을 보시더라도 이 앞부분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도 그 합격하는 점수 합격 라인들 평균 점수 보면 평균은 3점 후반에서 4점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 지원을 어느 정도의 점수에서 해야 될까 고민되면 교과를 보라고 하죠. 교과에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0.3등급 이내가 필요하고요. 대학 라인이 내려올수록 대학 라인이 내려오면 그것보다 좀 더 뭐 플러스 한 1등급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학종이 도깨비 로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과로 가기에 점수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합니다. 교과 대비 서류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공부하면서 좀 내려오겠죠. 그 학생들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한번 보면 전교과는 4.8입니다. 4.83. 근데 전교과만 보고 이 학생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낮은 점수로 붙은 학생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 보시고 4.8등급, 5등급 학생들이 지원해라가 아닙니다. 재작년에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 합격자 소개하는 영상 보면 한국공학대 5등급대로 붙은 학생도 있어요. 제가 영상 끝나고 링크를 걸 수도 있는데 5점대에서 저희 학원생이 붙었었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붙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무작정 로또식으로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도 전교과는 4.8인데 국수연과 보면 이제 떨어지지 않죠. 보통 이렇게 4점대 후반으로 내려오면 전교과 대비 국수연과 하면 점수가 더 내려옵니다. 수학과 과학이 점수를 깎아먹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 보면 점수가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야겠다. 이 학생이 학교는 이제 한 전국 레벨 보면 중위권 정도 수준으로 볼 것 같거든요. 학교 성적표 뭐 표준 점수, 원점수 평균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학생의 점수를 보면 이 원점수거든요. 국수연과 원점수 보세요. 점수 딸 수 있는 과목에서는 최대한 따서 원점수 평균을 높인 거예요. 열심히 했죠. 등급이 낮지만 절대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아닙니다. 예, 일반고입니다. 경기도 일반고에 있는 경기도 일반고고요. 그럼에도 등급만으로 이 학생을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갖고 볼 수 있느냐? 먼저 성적을 볼까요? 제가 학생에 대한 건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어요. 4.8등급이지만 우리가 이 학생의 점수 구성을 보면은요. 1학년 개인정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요점만 약간 필요한 것만. 1학년 1학기는 내신이 5점대 후반 거의 6등급에 육박합니다. 국어가요 8등급이 나왔고 이 친구 1학년 1학기 때 수학이 6등급이 나왔던 학생이에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전부 4점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2학년 내내 4점 중반의 내신을 기록합니다. 3학년 1학기 4.33이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요 공부할 때 정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교과로 합격을 목표로 했다면 이 학생은 물리 이런 것들을 피했겠죠. 근데 이 학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화생을 선택을 했고요. 물화생을 선택했고 물리는 4등급 5등급 화학은 6등급이 나왔고 생명은 5등급 나왔어요. 사실 이거 보면 쉽게 학종을 포기할 학종 과연 지원 가능할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물리가 4등급 5등급이고 화학은 6등급 생명은 5등급이 나왔는데 이 성적으로 학종을 지원한다고?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보실 거는요 물리를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왔으면요 이 점수대에서는 절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물리를 어떤 학생들이 하나요? 화학 생명에 비해서 물리가 지원하는 점수대 아이들은요 보통 좀 더 공부에 좀 더 뜻이 있는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을 많이 하죠. 피해가지 않고 정면 승부해서 4, 5등급 받았으면 이 친구는
정말 물리를 나름 좋아하는 친구예요.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한국공학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지원 가능합니다. 물리는. 화학생명은 부족한 게 맞아요. 특히 화학 6등급은 치명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학생은요, 등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학년 때 이게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3학년. 여러분이 이 1학년, 2학년 때 이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제 영상이 되게 어떤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자극적인 영상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다룬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학원을 한 18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요 1, 2학년 학생들이 어설프게 포기하고요 저 정시로 대학 갈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학생은요 3학년 진로 선택한 과목을 보면 공학 일반인데 99점 맞았고요 인공지능 기초 100점 맞았습니다. 자 열심히 한 거 알 수 있겠죠? 단순히 A가 목적이 아니고요 원점수가 99, 100 열심히 했죠. 물투 보시면 물투는 80점 초반이에요. 80점 초반으로 간신히 A 맞았고 화투는 70점대 맞고 B를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놨네요. 물투 81점으로 A 맞았고요. 화투는 75점으로 B 맞았네요. 그런데 보면 물투 A 맞은 비율이요 29%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4등급 정도 되겠네요. 등급으로 따지면 화투도 그 학교에서 A 맞은 비율이 25%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막 퍼준 게 아니죠. 그럼에도 75점으로 거의 80점에 가까운 75점으로 B를 맞았다는 얘기는 화투도 한 4등급 정도 나올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학 계열에서 중요한 거는 수학이죠.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겠죠. 수학과 합쳐가지고 4점대 한 중후반 나왔던 것 같아요. 평균. 그렇게 보면 사실 수학을 기하까지 다 하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친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적, 기하, 확통 모두 진행한 학생이에요. 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많이 이제 얘기하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낮은 성적으로 합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자가 이게 맞나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 성적만 봐도 그렇다. 성적은 4.83이지만 그 속을 뜯어다 들여다보면 물리라던가 절대평가, 수학 선택 과목 다 이 학생만의 나름의 강점이 있다. 자, 그러면 한국공학대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게 한국공학대입니다. 한국공학대를 보시면 한국공학대 하면 학종으로 뽑는 거를 어떻게 뽑나 한번 볼게요. 평가 요소 및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한국공학대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평가 요소 비율을 보시면요. 인성이 20%, 전공 적합성이 60%, 발전 가능성이 20%입니다. 이 학생이 생기부 조금 이따 간단하게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 학생의 개인 내용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 제가 평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 건데 평가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전공 적합성 여기 보면 60%나 되는 엄청난 높은 반영 평가 요소죠. 보시면 하나씩 항목을 좀 더 볼까요? 성차 등급,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한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과목별 학업 성취도입니다. 일반고 중간 수준의 일반고는 된다고 했죠. 거기에서 원점수 나쁘지 않았죠. 등급은 나쁘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나름 성취도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등등등등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는가, 이수한 과목 얼마나 되는가, 요 점수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4점대 후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한 거죠, 이 친구. 그러니까 2등급 대 학생하고 비교하면 돼. 1, 2등급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4점대 후반까지 오는 학생들 중에서
미적 기하 다 선택하고 물리 원투 다 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요.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뭐 인공지능 뭐 공동교육까지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 이 부분도 좀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학생이 했던 내용과 자율활동 하나만 볼게요. 자, 1학년 1학기. 자, 여러분 생기부가 있으시면요. 여러분 생기부 이 등급 영상을 보고 계신 4등급 대 학생이 있다면 3등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은 3등급 대 학생하고 비교해도 생기부가 더 좋은 학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메이네요. 이 학생의 1학년 자율활동 하나만 제가 키워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1학년에 청결 도우미 했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북 콘서트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생기부에도 이 정도 내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핵심 내용 자율활동에서는 이거였어요.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심 많아서 교육활동 열심히 참여했다. 이거는 여러분 생기부에도 다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적어주세요. 활동에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활동으로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시 로봇 활용 관심을 갖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학 통계 활동에 참여를 해서 뭐 했느냐, 긍정 그리고 부정에 관련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빅데이터 5년 통계 조사 도표를 했다. 그러니까 통계치를 가지고 도표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후속 활동으로 미적분의 쓸모라는 책을 읽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는 책입니다. 특히 어떤 책에서 많이 보냐면 인공지능 하는 학생들 있죠. 그래서 수학 쪽 세특에서 이거 많이 쓰는 책이에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에 대한 내용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건데 어쨌든 이 학생 역시 했죠. 책을 읽고 경사하강법에 대한 거를 발표했고요. 이어서 그거를 스프레드시트로 PPT를 제작해서 발표 활동까지 했네요. 남들은 요 한 줄로 끝날 거를 거에 대한 후속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1학년 자율활동이에요. 열심히 한 거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합격생, 제가 이제 작년에 상담해가지고 합격한 학생의 이 합격생의 자율활동 내용이고요. 이거는 한국공학대에서 발표한 잘했다라는 케이스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내용인데 학급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한 줄 있죠? 이거 한 줄과 뭐가 되나요? 1학년 청결 도우미 열심히 했다 내용. 뭐 비슷하죠? 반장했다 가지고 반장이니까 더 값어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이 친구는 여기 합격 케이스로 소개한 케이스는 학급 특색 활동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탐구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후속 활동으로요. 어떤 게 있냐? 데이터를 학습, 평가 등의 데이터로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해서 인공지능 제작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했냐? 이런 앱을 활용했다. 그래서 그 제작 과정에서는 코딩을 진행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하나의 활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활동으로. 자, 제가 합격한 그 상담했던 학생 역시도 하나의 활동 가지고 후속 활동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 케이스가 있었죠. 한국공학대에서 발표한 자율활동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3학년 활동이에요. 3학년 활동. 제가 보여준 건 지금 이 학생은 1학년 활동에도 이미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 활동이 2학년, 3학년에도 있었겠죠. 이 학생은. 네. 그러니까 자율활동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보셔도 되게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원래 공대 계열을 가려면요. 다른 과목보다도 중요한 게 수학, 과학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시로 보여준 이 학생의 성적이 보시면 한국공학대
에서 보여준 자료도 수학은 이 친구가 2등급, 3등급, 영어 4등급 정도 받았죠.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얘네가 대표 케이스야라고 보여주는 거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이게 한국공학대에서 생각하는 원래의 성적 라인이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소개한 학생의 케이스는 굉장히 불리하죠. 수학이 뭐 4등급, 5등급, 6등급, 물리 4, 5등급에 화학 6등급 있고 뭐 굉장히 불리하죠. 그럼에도 이 친구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본인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을 보겠습니다. 보실 때 주의할 점은요, 이 X가 불합격이 아닙니다. 여기 X는 전체 지원자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 등급대고요. 이게 등급대고 여기에 이런 X들은 불합격했다가 아니라 합격했지만 다른 학교로 추합으로 빠져도 X로 표시가 되겠죠. 최종 등록자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최종 등록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국공학대 학종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부분들이 요 등급대일 거예요. 4, 5등급대. 물론 수능 최저가 여기가 아까 교과 전형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래서 얘기한 건데 초반에 한국공학대를 교과로 지원하려면 수능 최저 2합 7이 필요합니다. 그걸 자신 없는 학생들은 요 3점대부터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는 구간은 3에서 5등급 사이의 구간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낮은 등급으로 붙은 4, 5등급대 구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4에서 5등급 요 라인이 4에서 5 요 구간이 합격자 구간이겠죠. 요 구간이. 자, 5등급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볼까요? 5등급을 벗어나면요. 여기가 5등급인데 5등급 학종인데 5등급 학종에서는 합격자가 전체 학과를 통틀어서 3명 정도 보이네요.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전공에 한 명 보이고 산업 디자인 하나, 둘 추가로 있네요. 그거 외에는 전멸이죠. 5등급 때는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5등급 때 붙인 학생이 걔가 어느 학과였더라?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나이를 먹다 보니까 화학 쪽 준비했었던 것 같은데, 환경 준비하고 화학 준비했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5등급 때는 사실 지원 범위가 아니다.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4등급 후반까지 한번 볼까요? 4등급 후반을 보면 4에서 5등급 합격자를 보겠습니다. 4에서 5등급 여기가 4에서 5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그 사이에는 합격권이 있죠. 지금 제가 소개하는 학생은 이 에너지 전기 공학과가 나눠진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라인입니다. 주력으로. 근데 4점대 후반보다는 이제 앞쪽에 좀 더 합격자가 있을 거고. 한국공학대 입결을 좀 더 학종을 분석해 볼까요? 본 김에.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4점대 학생들이 좀 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학과 최고 인기는 뭔가요? 컴공 소프트웨어죠. 컴공 소프트웨어. 컴공 소프트웨어는 4점대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 컴공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게 지원은 무려 5등급 때 뭐 6등급 막 지원해요. 의미 없어요. 4등급 때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지원을 했죠. 여기 거의 다 그렇겠습니다. 컴공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붙었느냐? 3점대에서 합격을 했고요. 2등급 때에서도 컴공 같은 경우에는 2점대 내신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게임공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점대 학생들 많이 보이죠. 1점대도 있네요. 1점대에서 최종 등록한 학생도 있네요. 2점대 있고 4점대는 거의 없습니다. 2점 후반, 3점 초중반까지. 기계공학과 3점 중후반부터 3점대 중반 후반에서 4점 초중반까지 이런 식으로 있죠. 제가 지금 소개한 학생은 이쪽이고요. 이 학생이 이제 전기 로봇 쪽으로 이제 생기부를 구성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보시면 합격 점수 때는 4점 후반대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범위를 고민을 하긴 되겠지만, 요런 점수대로 붙으려면 막연히
막연히 내신이 4점 후반대니까 지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걸맞는 뭔가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합격을 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기부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여기에 붙으려면 세특이나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궁금하시면 여기 한국공학대에도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비교할 때 경희대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물리학 볼까요?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아요. 물리학을 볼게요. 어떤 정도 했냐면 여기에서는 4등급 정도 된 학생들이 합격하는 케이스 보면 한국공학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막 심화 탐구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희망 진로 분야를 교과 연가해요. 뭐 선생님의 평가죠. 요즘 평가 누구나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특히 실험 전반에 대한 뭐 이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하는 친구에게 뭐 열심히 도와줬다. 그러니까 뭐 물리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았죠. 그나마 물리 내용 다룬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물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레일건을 만들어서 전자기 유도 확인했고요. 자기 좌표 효과를 이용해서 레일건 성능을 향상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전자기 유도 뭐 등등등 실험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더 열심히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소개했죠. 활동 소개 정도. 소개 정도죠. 이거는 심화 탐구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수행평가 바탕으로 해서 소개한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 생각보다 포기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높은 세특 수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세특 수준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3등급 대 학생들하고 비교해도 될 정도로 준비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우선적이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막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파심에 지금 현 시점에서 3번 현 시점에서 내신이 4점 후반대다. 4점대다. 4점대. 학종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단서를 달아야죠. 무조건 포기하지 말아라. 내 생기부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자. 평범하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이 큰 게 아니라면 3학년 성적과 활동으로 도전을 해볼 만도 하다. 막 인서울의 좋은 학교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에 걸치거나 인서울 낮은 학교나 수도권에 걸친 수도권 정도의 학교라면 해볼 만하다. 뭐 제가 작년에 소개했었나요? 한국외대 글로벌 4등급대로 합격한 학생도 소개했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3학년만 활동을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부터 2학년 후반하고 3학년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수준 높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활동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전략을 잘 세우셔서 3학년 생기부 활동의 뼈대를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3학년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만들면 안 돼요. 미리 만들고 이 활동으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심화 활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뼈대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 기반은 1학년, 2학년 활동을 놓고 평범한 활동을 하더라도 끄집어낼 소재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제가 요새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 최대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